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14강 우리 마지막 챕터입니다. 교재 113쪽부터 136쪽까지인데요. 14강과 15강의 두 강에 걸쳐서 나눠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37쪽부터 있는 한자성어와 속담풀이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 강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자성어 그리고 속담을 보시고 익히시면 돼요. 이 부분 제가 특별하게 강의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건 그냥 제가 읽어주는 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고 내용을 숙지 암기죠. 암기에 그냥 단순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뒤에 우리 교재 123쪽까지죠. 건축과 동양정신까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비문화 내용 정리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논설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설문의 정의 그리고 특징 그리고 논설문의 구성 잘 아는 거예요. 특별하게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확인하세요. 황소개구리와 우리말 본문 바로 시작할게요. 자, 글쓴이의 언어관, 언어와 그 사회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 안에 보면 황소개구리가 우리의 생태계를 잠식하고 그리고 유럽산 찌르레기가 미국의 생태계를 잠식하듯이 영어가 무분별하게 도입이 된다고 하면 우리말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잠식된 생태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영어를 무조건 배척하자? 그렇진 않습니다. 주체적으로 수행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우리말을 바로 세우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말과 그리고 영어, 토종, 외래종, 참새, 유럽산 찌르레기, 청개구리, 황소개구리, 토종 물고기, 그리고 블루길 이런 것들 구체적인 이럴 예를 제시해서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이러한 예를 제시한다는 거는 이 유럽산 찌르레기가 미국의 생태계를 잠식하는 거, 황소개구리가 우리의 생태계를 잠식하는 이런 예들 있습니다. 주된 내용 전개 방식 유추죠. 그래서 유추, 우리말과 영어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해서 청개구리와 황소개구리 바꾸어서 여러분 이거죠. 청개구리와 황소개구리를 통해서 우리말과 영어의 어떤 관계를 알 수 있다는 거. 유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서 서론 그리고 본론, 결론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자, 그럼 우리 본문으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부 문제 제기 그리고 화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관심을 유도하고 있어요. 세상이 좁아지고 있다. 지구촌이 세계화되고 있는 것이죠. 지구 전체가 아예 한 마을이 되었다. 지구촌이죠. 그래서 자, 세계화가 바야흐로 우리 눈앞에서 적나라하게 펼쳐지고 있다. 세계는 진정한 하나의 거대한 문화권으로 묶이고 말 것인가? 자, 문제 제기하고 있네요. 별다른 내용 없습니다. 글쓴이의 언어관과 지프리도 좀 볼게요. 언어와 문화가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 그러니까 문화가 잠식당하면 언어도 잠식당한다는 이야기예요. 미국이 주도한 세계화 속에서 우리말의 운명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터진 본물처럼 마구 흘러드는 외래 문명에 정신 차리지 못할 지경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터진 본물이라는 거 파죽지세라고 하죠. 파죽지세. 파죽지세가 여러분들 그 글자 그대로는 그거예요. 파죽. 대나무를 쪼개면 쫙 하라고 갈라지죠. 이거 말하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한 나라의 주도하에, 그러니까 영어 문화권이죠. 대부분의 언어들이 이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다. 그래서 언어를 잃는다는 것은 언어로 세우는 문화도, 즉 다시 말하면 이거죠. 언어와 문화는 어떻다? 불가분의 관계. 우리말의 문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군요. 여러분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지문 볼게요. 자, 영국의 새 도입, 영국 문화를 이식하는 것이죠. 미 대륙을 어떻게 하면 제2의 영국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지를 논의하고, 자, 영국과 논의, 미국의 동북부를 뉴 잉글랜드로 이름 짓고, 본질적으로 영국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심는 겁니까? 찌르레기를, 그러니까 문화를 심는 것이죠. 이런 것들. 영국의 새들을 몽땅 미국 땅에 가져다 풀어놓자는 계획이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등장하는 그 발상은 굉장히 황당했는데 이 발상으로 인한 결과는 사실 실제로 어떻게 말하면 잔인한 거죠.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잖아요. 미국은 자연스럽게 영국처럼 될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
문화이식에 대한 자, 황당한 좀 발상이죠. 어쨌건 그래서 영국 본토에서 셰익스피어의 새들을 암소로 쌍쌍이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새를 날려보냈어요. 영국계 미국인들은 몹쓸 짓을 했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생태계 파괴, 혼란, 극소수만이 살아남았다. 적자생존, 그것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유럽산 찌르레기는 제2세상인 듯 퍼져나가 100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참새 토종이죠. 앞지르고 잠식했다는 거. 그래서 영어, 우리말, 그리고 외래문화, 우리문화, 그리고 황소개구리, 청개구리 이렇게 여러분들 유추해서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주객전도라는 고사성어가 어울리겠죠.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황소개구리와 우리말 본문 확인했고요. 다음 우리 김구 선생의 나이소원 보겠습니다. 내용 정리부터 볼게요. 적절한 논거를 제시하여 설득하였다.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반박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였고요. 반복법, 문답법, 예시, 대조, 은유 등의 사용으로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였고요. 견문장을 사용하였고 복잡하고 다양한 내용을 일관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다. 여러분들 이 부분만 좀 하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문법할 때 혼문장하고 견문장 기억나시죠? 혼문장은 뭐죠?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문장에서 한 번씩만 이루어진 거. 견문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2번 이상이 이루어진 거. 견문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견문장은 몇 가지라고 했어요? 2가지가 있다고 했죠. 안긴 문장, 아는 문장과 그리고 이어진 문장. 안긴 문장, 아는 문장 뭐라고 했습니까?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인용절, 서술절. 기억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어진 문장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다음, 전체 줄거리 여러분들 화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장의 짜임새, 혼문장, 그리고 견문장. 여러분들 혼문장, 견문장의 예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이거 설명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혼문장과 견문장의 예는요. 우리 문법에서 이미 다뤘어요. 이미 다뤘습니다. 그래서 문법 내용 여러분들 강좌 참고하시고요. 내용 참고하세요. 자, 전부 다 본문 보도록 할게요. 표현상 특징과 주제문을 확인하는 문제들, 점층, 반복, 열거법, 사용된 거. 자, 주장 제시 방법과 효과, 내 소원, 그 다음 소원, 그 다음 또 소원이 무엇이냐? 대한 독립, 우리나라의 독립,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 점층적으로 강화되고 있죠? 점층법이 쓰였네요. 반복법이 쓰였죠? 그리고 열거되어 있죠? 그래서 점층, 반복, 열거법 쓰였다는 거.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느님이 물으시면 대한 독립이요?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점층, 반복, 열거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포 여러분, 청주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그리고 연설문적 어떤 그 어조, 문체, 형태가 드러난다는 거 알아두세요. 이것 하나밖에 없다.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완전한 자주 독립이 되겠죠? 나는 70평생을 이 소원을 위하여 살아왔고 살고 있고 이러이러하다. 여러분들 고로 연결되었네요. 대등적 연결어이군요. 대등하게 어떻게? 이어진 문장입니다. 문법 개념. 자, 이 소원을 이끌려고 달성하려고 살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자,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조되는 의미를 구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조를 통한 소원 제시, 독립이 없는 백성, 그리고 독립정부의 문직이 가장 미천한 자. 독립이 없는 백성은 뭡니까? 일제강점하에 독립정부의 문직이 미천한 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독립하는 것이 낫다. 남의 밑에서, 일제의 밑에서 사는 부귀영화보다는 우리나라를, 즉 독립국가에서 갖고 있는 국가에서의 빈천이 낫다. 이 속성들, 독립에 대한 강한 소망을 대조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독립이 없는 백성으로 만국민, 자, 서름과 불엄과 그리고 애탐을 받은 나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 뭐? 독립국가에서 죽는 일이다. 일찍이 우리 독립정부의 문직이 가장 미천한 자, 이게 낫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이? 제 나라의 빈천이. 무엇보다? 남의 밑에 사는 부귀. 일제강점하에서 누리는 부귀보다. 독립국가, 서술자의 염원이죠? 자, 이 정도
확인하고 다음 지문 보죠. 대조를 통한 소원 제시 역시 마찬가지로 외왕의 시나 이거보다는 어떻다? 계림의 개대지가 맞다. 즉 일제강점하의 현실보다 어떻게? 독립국가가 낫다라는 이야기예요. 옛날 일본에 갔던 박재상이 내 차례를 계림의 개돼지가 될지언정 여러분들 개돼지 나와서 여러분 이거 부정적 속성 아니에요. 긍정적 속성입니다. 외왕의 신하로 부귀를 누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높은 벼슬과 많은 재물을 준다는 것을 물리치고 달기의 죽음을 받았으니 물질적 가치보다 정신적인 지도를 더 중요시했다는 거죠. 차라리 내 나라의 귀신이 될 것이다. 변함없는 절개를 강조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박재상의 절개에 대한 일화도 나와 있고요. 자, 여러분들 이 정도 나의 소원 정리하고 다음 작품 김인독립선언서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내용 보겠습니다. 특징 장중하고 강건한 어조. 내용이 굉장히 딱딱하고 무겁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서술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유, 열거, 대꾸, 영탄 등의 다양한 수사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두갈식 구성으로 되어 있고 부분적 미갈식 구성으로 된 부분도 단락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전체 줄거리 있죠? 네, 전체 줄거리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 행동강령 공약 3장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본문을 볼게요. 자, 첫 번째 선언 주체와 대상. 주체 5등 우리 민족 대표 33인 대상 조선이 일본이 전 세계인. 선언 내용 조선이 독립국이다. 조선이 자주주민이다. 자, 이것이 주제이죠. 그래서 독립선언의 내용은 독립국가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자주민이라는 거. 고연 설명, 선언 취지. 대외적으로 인립평등 대의를 흥미한 거, 대내적으로는 민족자전 정권을 영유케 하는 거. 본문을 그럼 여러분들 이런 내용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에 우리가 조선이 독립국인가 조선인이 자주민을 선언한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의가 원래 문법적인 형태로 문법적 의미가 뭐죠? 여러분들 이거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조사죠. 어떤 조사예요? 뒤에 있는 체언을 꾸며주는 체언의 내용을 한정해주는 관형격 조사죠. 그런데 여기서의 여러분들 이 의라는 것은 관형격 조사로 쓰인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문맥을 보세요. 자,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인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조선이 독립국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격조사로 쓰인 거예요. 또한 조선인이 자주민입니다. 마찬가지로 주격조사로 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뒤에 보면 인립평등의 대의, 인립평등 대의 동격, 자손만대에 고하고자 민족자존의 정권, 민족자전 정권 동격. 그래서 이 의는 동격의 의미로 쓰인 조사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관용격 조사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언 내용과 취지 현대어 풀이되어 있고요. 설명했듯이 자 주격 그리고 동격 조사로 쓰였다는 거. 요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번역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단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선언의 배경과 정당성. 독립선언의 대외적 배경파, 인류적 양심, 세계개조의 대기원, 시대의 대세, 전부 다른 민족 자결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독립선언의 정당성, 절대성,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정당성은 하늘의 명이다. 그리고 시대의 대세다. 인류 공존 동생권의 발동이다. 라는 거. 자, 반만년 역사의 권위에 의지하여 이것을 독립을 선언함이며 2천만 민중의 성충을 합해서 이것을 독립을 널리 알리는 것이고 민족의 영원한 자유를 위해서 이를 주장함이고 인류적 양심으로부터 시작된 세계개조의 대기운 민족자결주의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수능 경진하기 위해서 함께 나가기 위해서 자 이를 조선 독립을 제기하는 것이니 자 이것이 하늘의 명령이며 네 하늘의 명령, 절대성,
정당성을 말하는 거예요. 시대의 대세, 마찬가지로 전 인류의 공존 동생권의 정당한 발동.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이것을 저지역지치 못한다. 즉, 우리 조선 독립을 못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즉, 여러분들, 천하아물은 어떤 존재예요? 우리 조선의 독립을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세력들이죠. 이거 긍정성입니까? 부정성입니까? 당연히 부정성이죠. 자, 다음 화면. 그래서 우리 현대어플이도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래요. 현대어플이. 자, 그러면 다음 화면. 네. 자, 그래서 김인동희 선서 여러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품 보도록 할게요. 민족문화의 전통과 계승. 자, 이기백 선생님의 글이네요. 네. 글의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고요. 그래서 연암의 작품, 훈민정음, 원유의 불교 신앙, 그리고 조선시대의 풍속화 등을 통해서 비교 대조 등의 수사법을 상해서, 여러분 특히 비교 대조법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죠. 전통과 인습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을 통해서 전통이 무엇이냐. 연합문학과 고문파의 문학, 전통과 인습과 유물. 그래서 전통, 인습, 그리고 유물은 가치 중립적, 연합의 문학, 전통, 그리고 고문파, 인습. 이런 것들. 주장에 대한 반론과 재반론을 적절한 예시를 통해서 타당성 있게 전개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글 전체의 내용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통과 인습 그리고 유물의 비교. 조금 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통은 어떻게? 계승해야 할 가치. 인습은 뭡니까? 버려야 할 가치. 유물은 뭐예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래서 전통의 속성, 인습의 속성, 그리고 유물의 속성인 거예요. 비판을 통해서 현재의 문학의 창조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현재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만을 우리가 전통이라고 한다. 이바지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라고 한다? 인습이라고 한다. 인류가 남긴 뭐? 유산. 이것을 유형유산을 우리가 유물이라고 한다는 거. 의미가 전부 다 다르죠? 지향해야 되고요. 지양해야 되고요. 이건 뭐 하는 겁니까? 보존해야 되는 것이겠죠. 본문 확인할게요. 네, 우리는 대체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서양식으로 꾸미고 있다. 서구화된 삶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드러나고 있고요. 목은 잘라도 머리털은 못 자른다. 네, 유교적 효사성을 바탕으로 한 어떤 이 주장이죠. 비분관계 구한말에 잊은 지 오래다. 여러분들 외양, 종교, 사상, 예술, 학문 전부 다 어떤 서구화된 문명, 문물을 뜻하는 거예요. 서구화된 대상. 이것이 모두 어떻다? 서양적이다. 자, 피와 뼈와 살을 조상에게서 물려받았을 뿐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이 문화라는 건 뭡니까? 1, 2, 3, 4, 5 위에는 이 모든 가치가 전부 다 문화, 어떤 거? 서양적인 거. 이란 이야기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거 빼놓고. 이러한 현실을 앞에 놓고서 민족문화의 전통을 찾고 이를 개성하고자 한다면 편협한 배타주의나 국수주의로 오해받기 딱 알맞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서구화된 현실화에서 전통 계승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단락이군요. 자,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는 어떤 의문형, 진술, 논제 제시, 전통의 본질과 계승 방식을 고찰하는 것. 보죠. 그래, 문화의 전통을 말하는 것은 반드시 보수적이라는 멍해를 메워야 하는가? 과연 그러면 과거의 것, 전통이라는 것이라고 하면 과거의 것으로 돌아가자, 또는 이것을 맹목적으로 지키자, 이런 멍해인가? 그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의문을 통해서 논제 제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계승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뭐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논제를 제시하고 있죠. 다음 단락. 전통의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완전하고 완벽한 전통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주고 있죠. 이 부분에서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 중에서 현재의 문화 창조에 어떻다?
이바지할 수 있는 것만을 무엇이라고 한다? 전통이라고 한다. 그래서 전통과 인습의 차이점은 전통은 계승해야 되는 거고 인습은 버려야 한다라는 거. 여기 정의가 나왔죠? 그래서 전통, 인습, 유무를 비교해야 돼요. 그 삶의 사회 구성원인 개인의 몸에 배어있는 거 전통과 인습이 모두 배어 있겠죠. 그러나 전통은 지향하고 인습은 지양해야 되겠죠.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 네, 한자어로 부지불식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턱대고 모두 전통이라고 한다면 인습이라는 것과의 구별이 서지 않을 것이다. 인습은 어떻다? 버려야 할 것. 그러나 계승해야 할 전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자, 밑에 보시면 문화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만을 우리는 전통이라고 불러야 한다. 이같이 전통은 어떻다? 인습과 구별된다. 네. 단순한 유물과도 구별되어야 된다. 그래서 전통 그리고 인습, 유물 또 나네요. 현재의 문화를 창조한 일과 관계가 없는 것을 우리는 문화적 전통이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다음 단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전개 방식 중에서 대조 그리고 예시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대조부터 좀 볼까요? 연안의 문학은 그러한 예일 것이다. 어떤 예? 과거에 돌보아지지 않았던 것이 후대에 높이 평가되는 이런 예와 마찬가지가 연안의 문학, 향가, 고려가요, 사설시조, 백자, 풍속화 같은 것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고 네. 뒤에 이제 이 지문이 우리 교재의 지문이 나와 있지는 않는데 보시면 어떤 이 조선시대의 산수화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인물화 대조적인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그런 어떤 즉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전통이라고 생각했지만 후대에 와서 그렇지 않게 평가되는 것들 대조를 통해서 그리고 예시를 통해서 자 고정불변의 신비로운 전통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기보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전통을 찾고 찾아내고 창조한다는 것 네. 온고지신이라고 하죠. 중요한 고사성어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자, 이런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작품 보도록 할게요. 설명문. 네. 설명문의 특징과 그리고 구성, 종류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 확인하시고 그리고 네, 우리 화면 PPT 확인하시고요.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건축과 동양정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번 강좌는 건축과 동양정신 끝으로 네, 마감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나머지 작품들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보죠. 주제 전통 건축 사상으로서의 네거티비즘에 의의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책임감 있는 건축 행위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 네거티비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우리의 가치관과 창작 행위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면 한다라는 거. 자, 여기 중요해요. 유추, 예시, 정의, 인용, 문답 등의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본문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 보도록 하죠. 환경 문제에 책임감 있는 건축, 네, 글의 전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환경 문제가 심각하고요. 현대의 건축은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 이런 내용 중심. 환경 문제의 심각성, 네, 우리 일반적인 문제죠. 인류 문화의 존속 여부, 생존 문제입니다. 왜 이것이 건축에서도 문제가 되어야 하느냐고, 즉 다시 말하면 건축도 환경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면 환경 문제에 대하여 책임감 있는 건축이 되느냐라는 거. 네, 바로 이 글의 전개 방향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죠. 건축이 어떻게 하면 자연 환경의 균형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느냐를 문제로 삼아야 한다는 거. 그래서 글이 전제 그리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개념, 궁극의 공간 개념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생활이 가능하고 전통적 건축의 예. 그래서 문방. 네. 그래서 뭐 문방사후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 문방의 네 가지 친구, 지필연무, 궁극적 공간, 제3의 공간, 가장 인간적인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창작과 명상과 여유가 있는 공간.
보죠. 한국적인 공간 개념. 우리나라의 자연적인 조건들과 문화적인 여건에 의해서 형성된 공간 개념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특수성, 독자성, 고유성에 의한 한국적 공간 개념에 대한 어떤 이 깊은 생각이 드러나는 부분. 궁극의 공간, 인간적인 공간이고요. 제3의 공간이라는 거. 네, 여러분들. 궁극의 공간, 인간적이고 제3의 공간이라는 거. 이거 말하는 겁니다. 단순한 생존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 여러분 이게 바로 첫 번째 제1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죠. 생산 및 경제활동을 위한 공간. 이의 공간. 네. 그러나 어떻게? 제3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무엇을? 인간의, 이게 중요한 것이죠. 삶의 질을 고려한 공간.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비로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다. 그것은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 조용히 명상하는 공간, 인간의 정신생활을 풍부하게 해주는 여유의 공간. 앞 화면으로 다시 살짝 넘어갈까요? 요거 말하는 것이죠. 궁극적 공간의 의미, 창작, 명상, 여유. 네. 그래서 창작, 명상, 그리고 여유의 공간. 인간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궁극적 공간이라 인간 생활을 인간답게 해주는, 가능하게 해주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다음 지문 볼게요. 글쓴이가 가지고 있는 공간 개념, 아까 이러면 나오긴 했지만 1공간, 2공간, 3공간, 거주공간, 사회활동 공간, 궁극의 공간. 기억나시죠? 조금 전에 여러분들 앞지문에 있었어요. 단순한 생존, 경제 생산활동, 인간다운 더 큰 공간일수록 좋으리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여러분들 할 수 있다? 그러나라고 했죠. 우리 흔히 생각. 그러나 그렇지 않다. 통념의 부정. 자, 그것이 큰 곳일수록, 공간일수록 여유의 공간. 네. 과연 공간을 넓은 공간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 국토가 너무 좁기 때문이었을까? 넓은 공간을 유지하기는 너무 했기 때문이었을까? 자, 바로 부정적인 해답이죠. 이 두 가지가 사상적 근거가 전제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어떻다? 자연과 인간이, 네, 아주 중요한 내용 나왔죠. 사상적 근거, 자연과 인간의 조화. 다음 단락. 가장 인간을 위하는 공간은 어떻다? 자연을 위하는 공간. 또 나왔네요. 네, 핵심적인 내용이죠. 자, 요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락 보도록 할게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 이와 같이 뭘 말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앞 단락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죠. 이거. 그 밑에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건축행위. 여러분, 이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적극적인 건축행위? 결국엔 뭐를 했습니까? 파괴를 했죠. 자연을, 문명이 아니라 자연을, 환경을. 이거,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그리고 더 크고 화려한 건축을 요구했다. 자, 이러한, 그래서 팽창 위주의 건축물을 요구했다라는 거. 환경을 파괴하는, 자연을 파괴하는. 그래서 이것을 무비판적으로 계속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된다, 안 된다. 그러나 나타나, 안 된다. 팽창 위주의 건축 행위가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다. 자, 인간의 요구 조건만이 아니라 자연의 필요 조건도 들어주어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 아까 앞단락에서 뭘 이야기했어요? 이와 같은 우리의 공간. 여러분 어떤 공간이 궁극적 공간이에요?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간.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살리는 공간 설계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거티비즘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물질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적극적 건축행위 있고요. 인간의 요구 조건 그리고 자연의 필요 조건이 어떻게 공유될 수 있는 이러한 공간, 네거티비즘적 공간인 것이죠. 다음 화면. 그래서 우리의 건축 행위가 적극적으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냐는 생각하지만 그로 인해서 어떤 부정적 결과, 네, 그러니까 그 건축의 팽창적인 그런 이 건축 행위가 가져오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말하는 것이죠. 이거에 대한 고려. 자, 생각해봐야 된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네거티비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거티비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부정적 측면도 고려해 보는 사고방식을 표현한 것이다. 부정적 측면을 고려한 사고방식. 다시 말하면 뭐예요? 반성적 깨달음, 반성적 고찰을 뜻하는 것이 되겠죠? 다음 화면 보죠.
자, 네거티비즘의 근거가 되는 우리 전통 사상은 유가, 불가, 도가 사상이고요. 이는 소극적이고 소박하고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반성적인 네거티비즘적 공간을 만들어내는 사상적 기반, 바탕이 된다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비즘으로 이해한다면 이러한 사상, 네거티비즘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유가사상, 불가사상, 도가사상. 요거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극적이고 소박하다. 이것이 바로 어떻다? 공유할 수 있는 네거티비즘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건축과 동양정신까지 마쳤고요. 다음 강좌에서 나머지 비문학 작품들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